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기대감, 진전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로 유럽이 급등을 했고요. 미국도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하면 조금 시원하게 가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걱정했었던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결국 역전이 됐네요. 역전이란 단어는 사실 뭐 스포츠 경기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역전했다 그러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역전인데요. 10년물과 2년물 장기금리, 단기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겁니다. 제가 어떤 비유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예를 들면 항공권을 사는데 동남아 항공권이 비싸고 유럽이나 미주 가는 게 더 싸진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비정상적인 거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건데 물론 뭐 역전된 게 장중에 한 10초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10년물과 2년물이 아니라 10년물과 3개월물로 봐야 된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경기가 부진한 건 사실이다. 경기 부진을 염두에 두고 시장 자체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약한 장이다, 약세장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750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오른 거 비하면 우리가 오늘 좀 쭉 올라줘야 되는데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고요. 코스닥도 좀 제한적이어서 우리 시장은 약간 좀 눈치 보기 형국을 가네요. 결국은 뭐 종목에 대한 탐구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초코노 종목 탐구로 가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보다는 약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지금이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별 전략 조금 더 집중해서 나눠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분 주식회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과 여러 종목들 한번 논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쪽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시장에서 상당수 강하게 시세를 보여줍니다. 어제장에서도 일부 좀 상승이 보였는데 지금 현대차 3%, 기아 2.7%, 현대모비스, 위아 뭐 줄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아랑코와 친환경 연료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밤사이 뭐 GM포드 급등 나온 영향도 분명 받아갈 텐데 문제는 이게 오늘로 그칠지 아니면 계속 가줄지일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자동차 쪽 너무 소외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란 관점에서 마침 또 이런 때 미국 시장에서 GM포드가 시동 걸었죠. 요즘 부르릉 아닙니다. 전기차는 부르릉 하면 안 됩니다. 스르륵 이렇게 시동을 걸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쪽에서 어떤 기대감도 국내 차 특히 아마 상반기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는 자동차 반도체부터 뭐 와이링 하네스 이런 쪽도 여전히 좀 돌파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쪽이지만 또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출하량 자체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어제는 출발이 만도, 오늘은 현대위아 이런 식으로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좀 강한 종목, 좀 알려진 종목들이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아마 지금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기 저항선에 딱 걸려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하게 움직일지는 후속 매수세가 강해질 텐데 그럼 후속 매수세는 출하량이 좋아지겠지를 보고 사야 될 건데 그게 안 좋아지게 되면 계속 올라오길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살짝 작은 의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낙폭 과대를 먼저 안고 출발했다. 그 다음은 뭔가 개선되는 게 확인돼야 되겠다라는 쪽을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이 반등이 좀 일단 뭐 부품단에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단기적 매매 정도만 지금은 의미를 두고 길게 끌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로 정리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래도 너무 정체됐고 이거 언제 팔어 막 고민을 하셨다가 뭐 1, 20% 정도만 살짝 덜었다가
혹시나 또 이제 다음 변화를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중의 배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기 갈게요. 이쪽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 거는 기대에 비해서는 주가가 참 못 미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기판이나 MLCC나 다 괜찮대요. 근데 주가는 참 그러네요. 네, MLCC가 괜찮지는 않죠, 아직은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스토리가 무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때는 LG 이노텍과 거의 쌍홍을 이뤘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지금 한쪽은 용이 됐고 한쪽은 아직 쳐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좀 애가 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가 더 매력 있다라는 네. 얘기도 많던데요. 네, 근데 보통 증시의 속성이 싼 거는 계속 싸고 올라가는 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 지금 변화가 나올 테니까 한번 대응해보자 하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MLCC 업황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최근 들어서 MLCC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 쪽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인데 스마트폰 지금 잘 안 되죠. 중국 쪽도 출하량 계속 하회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이 앞으로 괜찮아진다는 이 막연한 기대감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만 줄줄줄 흘렀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자는 입장 쪽에서 싸기는 싸지만 그러면 관심 종목에 놓고 변화 흐름들 체크하겠다라는 흐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지. 아직은 지금 나오고 있는 개연성들이 낙폭화됐고 소외됐고 하는 것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MLCC 가격이나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의 무라타 회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가격 좋고 수요 좋게 되면 등산하겠죠. 이런 움직임까지도 같이 동향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싶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기 전략 주셨어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너무 공격성을 탑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저희와 얘기 나누면서 공격성을 탑재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 주신 게 바로 EM텍이에요. 3월 16일 방송했던 종목입니다. 시초가 기준으로 22%,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는 23% 수익이 난 EM텍인데 AS 받아볼게요. 네, 공격성을 탑재했다면서요. 네, AS도 탑재를 하게 되면요. 네, 지금 기준에서 요즘 또 핫하게 많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전자담배 관련된 쪽 그리고 요즘 보니까 김희선 씨가 선전하는 그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용기기 관련된 쪽. 이쪽도 회사 기기를 까먹었는데 이쪽도 EM텍이 준비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기 관련된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이 우리가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M보다 ODM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질 좋은 기기를 개발을 해서 시장에 먹히기 시작한다. 그럼 또 하나의 실적을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EM텍에 관심을 갖되 단기적으로는 또 직전 고점대다 보니까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물 나올 걸 감안하고 일단 지금 그냥 수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좀 흔들릴 때 또 보는 건 어떨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챙겨놓고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분명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의 시각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과 한 종목 AS, 세 종목에 대한 전략을 나눠봤고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을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에코마케팅, 광고와 의류, 실적이 더 잘한다. 이 에코마케팅은 사업부 내용부터 해서 포인트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항상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이 종목인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막 주류로 여겨지는 종목들 항상 대표님은 약간 한 발치 멀리서 좀 새로운 쪽의 종목들을 늘 챙겨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왜 지금이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한 발 멀리서요. 뒤로 갈까요? 앵글 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리는 지키고 네. 네, 종목은 넓게 봐야겠죠. 근데 이 회사를 바라보는 게 가장 포인트는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기업 내용들이 크게 변한 건 없는데 많이 빠졌다는 데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요. 게다가 또 이 회사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대표이사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김철웅 대표이사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쪽은 상당히 과거부터 주주 친화적을 공격적으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대표적으로 사재를 털어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하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때 또 기존에 있던 뭐 안다르와의 여러 가지 마찰 아닌 마찰 네. 뭐 시장에서 좀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실적 보다 보니까 큰 변화 없고 그러면 다시 확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 회사가 잘하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앵커님도 퍼포먼스 잘 하시죠? 그렇죠. 좋은 퍼포먼스 갖고 네. 계시죠? 네.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온라인 광고를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그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 이런 데 그냥 확 뿌리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쪽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추려다가 영향력이 있겠다라는 쪽에 대해서만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게 다른 이제 광고 대행사도 좀 작은 회사들이 이런 걸 쓰기 시작하는데 이런 쪽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일단 1번의 포인트였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브랜드 성과. 사실 브랜드 성과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자기네가 직접 써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브랜드를 특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안다르 같은 경우는 지분까지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분을 인수를 해서 오히려 확대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네요.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보게 되면은 혹시 이거는 아시죠? 클럭. 네. 네. 딱 붙이고 드르르르 네. 해보셨습니까 혹시? 요즘 아니요, 광고만 많이 봤습니다. 예, 네. 광고와 함께 같이 해보고 싶은데, 네, 가격이 조금 되긴 하는데요. 근데 특정 부위에 아이고 제가 뭐 홈쇼핑 같아가지고 마사지기입니다. 네, 이쪽에서 요즘 네이버 트렌드 보게 되면 한때 인기를 끌었다가 다시 주춤하다가 이번에 트렌드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 몽제라고 혹시 또 아십니까? 네, 이 또한 광고로 많이 접했죠. 네, 그러니까 광고로 접하신 거죠. 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지갑을 여실 준비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매트리스죠. 네, 이쪽에서 또 최근 들어서 빠르게 또 성과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다 보니까 이 티타드라고 하는 쪽도 치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몇 개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네. 성과가 좋다 보니까 거기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안다르겠죠. 안다르는 정말 네. 정말 많이 접하죠. 그렇죠. 저도 입어보고 싶은데 변태 될까봐 못 입어보고 있는데 요가복 쪽에서 룰루레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잭시믹스와 안다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잭시믹스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쪽인데 한때 안다르가 성과를 내다가 여러 가지 또 무슨 운전기사와의 뭐 잡음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춤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잭시믹스의 매출을 한 84%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성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안다르가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이게 지금 요가복 쪽이다 보니까 실내복 쪽 이런 쪽에서 코로나19 수혜 쪽으로 봤는데 코로나19 끝나고 괜찮은데 계속 입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성장세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에코마케팅의 실적에는 단기 노이즈만 있었을 뿐 큰 변화는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건 진짜 자세히 말씀드리면 변태가 될까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감탄브라라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와이어레스라고 해서 이게 그렇다면서요. 없이 보정을 한다면서요. 아니, 손은 가만히 얌전하게 네. 두고요. 네, 이런 쪽에서 40, 50대 쪽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쪽이 아마 그리티라는 회사랑 같이 합동 마케팅을 진행하나 봅니다. 여기서도 홈쇼핑에 들어가게 되면 완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에코마케팅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브랜드 성과 부분 자세하게 살펴주셨어요. 저희 잠금해제단의 출연자분들께서는 어쩜 이렇게 뷰티와 생활 이 모든 부분에 좀 아우르고 계시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다르가 사실 에코마케팅의 지금 핵심의 키인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올해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다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매출 성장, 마진 뭐 전반의 기대가 올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수익성 측면 쪽에서 작년에 살짝 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은 꾸준히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이쪽에서
여러 가지 약간 잡음 때문에 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출 성장세 한 30% 이상대는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지금 올해 예상이 한 570억대, 즉 2020년대 수준까지 다시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0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판관비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던 부분들 올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수익성은 이상이 없고 다시 올해 회복되는데 주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럼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낙폭 과대를 변화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지금 어제 준비했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보다는 한 18,500원 정도 이틀째 강하다 보니까 네. 살짝 물량을 소화하는 정도쯤에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첫 단계 23,500원대,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00원의 목표 주가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수가는 어제 준비를 해주신 종목인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뀐 가격 라인도 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양식품, 수출이 좋다, 수익이 는다. 광고 문구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수혜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명함.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음식료 업종은 언제나 가격 정가가 가능한가 그 여부에 따라 좀 판가름이 날 텐데 그걸 걱정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일단은 이전에는 입는 거, 이제 먹는 거. 네, 이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사조 쪽에서 또 먹는 거 하셨잖아요. 네, 의식주에 관심이 많으신.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예, 주변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양식품도 보는 게 그냥 다 아시는 라면이죠. 네, 라면 쪽인데, 에그플레이션 지금까지는 수혜주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특히 사료, 비료, 농기계 이런 쪽에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강세를 보이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간 피해를 봤을 수 있을 만한 음식료 업종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제 소맥이 어떤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게 되면 어떤 곡물 가격들이 좀 그래도 안정될 것이다. 특히 지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한 다음부터 가장 먼저 나왔던 변화 중에 하나는 고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던 모습들입니다.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음식료 업종들은 벌써 가격들을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안정돼서 고물 가격들이 하향되게 되면 가격은 올려놨는데 원재료 가격들이 하락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를 어떤 매출은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들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오히려 지금은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 즉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하락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라는 쪽에서 음식료 업종에 계속 주목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용 부담을 다시 조금 덜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에서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판매가 잘 돼서 전체 파이 Q가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양호한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잡히고 있어요? 네, 라면 수출 잘 됩니다. 앵커님은 건강을 위해서 잘 안 드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그런데 그런 미모를 유지하시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보다 적게 먹는 저는 뭡니까 이게? 네, 배 좀 집어넣고요. 근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 라면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쪽에서 강한 변화가 나오는 부분, 특히 뭐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나왔던 이제 K푸드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도 같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런 쪽에서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2월달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한 20% 이상 늘었다라는 쪽도 나오게 되면 이런 변화가 그대로 끌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파묘라든가 원가가 증가했고 또 운송 비용도 많이 늘어났고 하는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비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최근에 들어가게 되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운임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겠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지금 잘 나가는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그대로 실적에 노출될 수 있겠다. 게다가 환율도 어떻게 보면 물론 수입은 하겠지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쇄 효과도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또 생산성이 높아가는 부분들, 특히 밀양에 스마트 공장이 지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주문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하던 부분들이 그러면 인건비가 높겠죠. 근데 지금 스마트 공장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변화가 나올 수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는데 비용은 이제 처음에 감가상각비 정도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앞으로의 기대감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면이 이 수출 금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같은 특정 제품들에 대한 주목도도 더더욱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 주신 투자 포인트를 쭉 연결했을 때 그렇다면 실적이 올해 받침이 되는지 실적을 감안했을 때 가격 라인은 어디까지 봐야 될지.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작년에 조금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20년도가 그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이 먹었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쪽도 있었고 비용 관련된 쪽 늘어난 부분들을 약간 좀 커버하느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액 한 1,000억 가까이 늘고 영업이익은 다시 800억대. 그래서 즉 이 수치가 한 25% 늘어나는 수치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연초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사라졌을 때 하반기에는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이 12개월 선행 PER로 한 11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들이죠. 그럼 지금 이런 것도 보여주시네요. 네. 밴드로 보게 되면 과거에서 한 중반대 정도의 흐름들까지 가져가는데 실적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밴드 안에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앞으로에 대한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수가는 한 92,000원대 초반 정도, 이 정도 지금 현재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87,500원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 92,500원. 그렇다면 지금 가격 라인에서부터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석이 가능하고요. 목표가 1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웃을 일이 사실 대표님과 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 요즘인 것 같아요. 워낙 재치 있게 방송 도와주고 계시고요. 잔금 해제 꼭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